사람들이 몰래 투자하는 노후 재산 불리기 비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전할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불안한 얘기들이 들려오죠. 치매에 걸리면 본인 통장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소식, 그리고 물가는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제자리라 사실상 내 돈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시니어 10분 중 7분이 예적금 외에 다른 자산 관리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계십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조용히 다른 길을 선택해 노후 재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몰래 투자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은 이미 너무 비싸다. 주식은 뉴스만 봐도 겁나서 못한다. 은행에 두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패의 두려움, 사기당할까 하는 걱정, 혹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안감. 괜히 손댔다가 잃을까 겁이 나니까요. 그런 이유로 결국 손에 쥔 현금을 그대로 들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물가라는 파도에 서서히 잠식됩니다. 10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7,000원의 가치밖에 없는 경우 많으시죠. 이게 바로 현금의 착각입니다. 안전한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래 투자하는 노후 재산 불리기 첫 번째 비밀은 달러와 금입니다. 위기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건 원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에도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 가격은 안전자산으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흔히 달러와 금은 보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행 앱을 켜서 달러 예금, 금 통장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달러와 금은 불안할 때 속을 달래주는 소화제 같은 존재입니다. 내 전 재산을 걸라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 혹은 20분의 1만 달러나 금으로 분산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힘이 있고 내 자산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단 환율 변동과 금 시세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장기적이고 분산된 투자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자산의 균형을 주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입니다. 첫째, 리츠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거대한 건물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투자하고 임대료를 나눠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 요양원, 물류센터, 오피스 빌딩, 쇼핑몰 같은 리츠가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배당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둘째, 채권입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해서 무섭지만 채권은 나라와 기업이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국채나 AAA 등급의 우량 기업체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김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소액 리츠에 투자해 매달 20만 원씩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생활비에 보태져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경기와 금리에 따라 배당이 줄 수 있고 채권은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밀은 ETF와 연금입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로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사실은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인덱스 ETF는 세계 경제 성장에 발맞춰 자산이 커지고 고배당 ETF는 매년 배당금을 나눠주니 노후 생활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항아리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결국 가득 차듯 티 안 나게 쌓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장기와 분산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말고 작은 금액부터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세요.
꾸준히 10년, 20년을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재산이 줄어드는 걸 모르고 방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치매로 통장이 동결되어 자녀가 법원 후견인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지만 쓸 수 없게 된 거죠.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술대에 오르듯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투자하는 비밀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제도권 안에서 활용되는 합법적인 자산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도 원금 보장이나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환율이나 금 시세, 금리와 부동산 경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들은 부자가 되는 비밀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키고 천천히 불리는 길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 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달러와 금으로 안전판을 마련하세요. 둘째, 리츠와 채권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셋째, ETF와 연금으로 조용히 불려가세요. 노후 재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통장 하나, 계좌 하나 여는 것이 1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첫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금빛 라디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